연임하시고 지금은 부정선거 부패 방지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시고 분투하시는 분입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박수치며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피난민 아들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가 빠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황해도 연백 출신이에요. 북한에 뺏기게 되면서 이제 피난 오셨죠. 네, 피난 오셨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6명이 있었는데 4명은 북한에서 낳고 막내 끝에 2사람은 여기서 낳았는데 저는 그 6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어디서 낳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들은 바로 북한에서 나서 몇 년씩 살다가 이렇게 온 우리 이제 장영이 나보다 16살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서 꽤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피난을 온 거죠. 저는 우리 살던 곳이 어머니 아버지 살던 곳이 황해도 연백 연안이에요.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통일 얘기 나중에 시간이 그래요. 먼저 그냥 하는 게 좋겠네요. 통일이 되면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좋은 일이 많죠. 어이구. 요즘 이제 한국 남한의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통일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많죠? 왜 그럴까요? 네? 고생하니까 처음에 고생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통일 비용이라고 그래요. 통일 비용. 이제 북한이 너무 못 사니까 거기를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또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뭐 통일되는 것 자체를 나빠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통일되고 나면 내가 부담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통일 비용이 해결되면 그럼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통일 비용 부담 없는 통일, 평화 통일인데도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이런 통일, 이런 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되면 통일이 되면 대박인데 대박이라 하는 건데 대박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통일이 되면 우리 쪽박 갖는 찬다 이런 생각을 좌파들에게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쪽박 차는 게 아니라 대박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만 하나 제가 들어볼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패전국이 됐죠. 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졌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된 게 아니라 망했죠. 근데 몇 년 사이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강국이 됐다고요. 미국 다음에서 경제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한국에 전쟁이 난 거예요. 바로 옆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전쟁 지원 물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뭐 그 미국에서 막 저 비행기 뭐 헬기 해가지고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돈도 내주고 또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만들어서 막 공급해야 되고 이런 거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이제 미국이 주도가 되는데 그 생산을 일본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효과로 일본이 금방 살아난 겁니다. 근데 우리 통일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걸 당분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통일됐다고 해서 함께 다 섞여버리면 대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일정 기간 떨어뜨려서 통일은 됐지만 그쪽에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하고 이제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완전 다 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혼란이 없는 평화 통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덜렁 통일시켜놓고 통일 기분 좋다고 막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됐죠. 평화 통일됐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통일 세금을 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되면 이렇게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북한과의 통일의 염원이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그 통일되고 나면 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되면 대박이 난다. 그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유효 수요의 원리. 일본이 이렇게 전쟁 후에 패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유효 수요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전쟁 물자니 생활 물자니 많이 생산을 하니까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비가 거기서 이제 생겨지니까 이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이게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잘 안 생기죠.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잘 안 생기겠죠. 네. 우리나라는 전쟁이 났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이 그래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분단 국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이 함께 돼버리면 방금 얘기하는 그런 유효수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걸 일정 기간 동안 분리 관리를 하고 나서 그 기간, 뭐 저희가 생각하건대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한 10년 정도 그렇게 분리 관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양쪽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슬슬 이렇게 합치기 시작해서 한 20년 이내에는 완전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정말 편안한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좀 희망이 생깁니까?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통일이 되면 우리 세계에서 G2를 꿈꿀 수 있습니다. G2가 뭔지 아시죠? 네. G1은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G2는 이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통일이에요. 통일. 그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경제 평가도 하고 이러는 회사죠. 여기서 앞으로 5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어요. 50년 뒤, 2006년도에 50년 뒤면 몇 년입니까? 네? 네. 2046년이겠죠. 44년인가요? 뭐 산수가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몇 년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아마 20몇 년 남았죠. 자, 근데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50년 뒤에 세계 전망을 쭉 했는데 주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G2가 될 수 있다. 정말 헛소리 있겠습니까, 거기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 성장이 지금처럼만 유지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지금보다 경제가 더 망가지면 힘들겠죠. 근데 경제가 지금 정도로 유지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통일입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G2가 된다. 이런 것을 누가 헛소리 한 게 아니라 경제의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예측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요. 뭐 G2가 안 될지는 몰라도 통일되면 우리가 G3는 확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순위로 말하면 세계 몇 위 정도가 될까요? 왜 이렇게 짜요? 경제적으로만 말하면 우리 7위입니다. 경제 강국이에요. 6위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5위, 4위, 3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경제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일 희망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고향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저도 갈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대박이 나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 갇혀있죠? 또 북한에 막혀있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이제 우리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쪽은 막혀있죠? 바다로? 북방은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큰 길들이 열립니다. 그 북방에는 우리 고토가 있어요. 원래 우리 땅이었던 곳들이 많이 있어요. 고려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거기하고 통일이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서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정말 문화도 살릴 수 있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방으로 가는 지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꿈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통일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통일꾼이 필요합니다. 통일꾼. 일꾼이라고 하죠, 일꾼. 네. 통일봉사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통일되고 나면 북한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키오스크 사용할 줄 압니까? 이게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주문도 하고 다 밥 먹고 편하게 하거든요. 아시죠? 네. 뭐 키오스크라는 말은 모르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 모른다고.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야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걸 전부가 다 가르칠 수 없거든요. 이게 통일을 준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통일 비전이 없으니까 이런 준비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탈북민이니까 더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본래 남한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뭐 은퇴하고 그러면 뭐 할 일 없잖아요. 그럼 북한에 가서 그 북한을 세우는 이런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나는 뭐예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북한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각자들이 다 경제, 문화, 예술 또 뭐 교육, 안보 여러 가지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 했으니까 뭐 따로 교육 안 받아도 돼요.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그걸 저는 통일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통일꾼 이름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이름을 붙여도 돼요. 어쨌거나 이제 통일꾼이라고 하면 약간 좀 북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완전 북한도 아니고 우리도 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단어로 이제 만든 건데 그럼 여러분들 다 그걸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면 통일에 큰 역할이 되는 거죠. 저는 뭐 페이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수고하면 우리 여기서 이제 고생하는 연세 많은 분들 이분들에게도 이제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하면 또 정말 윈윈이 되겠죠.
그래서 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통일군으로 봉사해 주겠습니까? 아멘. 우리나라 확 풀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통일이 되면 많은 혼란이 있어요. 방금 이런 것들도 큰 혼란이 오겠죠. 북한 사람들은 하여튼 뭐 시장도 가기가 힘들고 뭐 무슨 저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기차가 아니라 지하철 이런 것도 타기 힘들잖아요. 잘 모르는 분은. 나도 지하철 들어가려고 이게 뭘 어디다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이 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이 금방 현실이 되는 꿈 같은 세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꿈 같은 세상에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남한에 있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귀해요. 여러분들 더 귀해요.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자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북한도 알고 남한 아는 사람이 여기 남한에는 없어요. 근데 35,000 탈북민들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조금은 이제 그리고 그 생활 보조를 조금 정부가 좀 해줄 수 있는 그럼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군의 선봉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통일을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덤펑 만약에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덤펑 통일되면 많은 혼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독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걸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각 부처별로 통일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통일 준비를 했어요. 법무부, 통일부, 뭐 행안부 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했는가 하면 이런 걸 했어요. 통일될 때 북한의 땅을 놓고 피난 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은 지금 누구 땅이 돼야 될까? 지금도 누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유권 가지고 피난 왔다고. 국가 땅입니다. 됐다고. 북한에는 국가 땅인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는 북한 정부 건지 몰라도 내가 살던 곳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편안하게 잘 해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래서 또 땅을 놓고 온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또 그 땅 문서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통일되면 언제 통일될지 모르니까 그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법무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통일법무과라는 과가 하나 있습니다. 통일법무과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준비를 해요. 또 2016년이죠. 2016년 2016년 같으네요. 그때는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어요. 북한 인권법 아시나요? 그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2016년으로 기억돼요. 북한에는 인권 침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 교도소에 있는 그 뭐예요? 정치범 수용소. 거기 있는 사람이 많게는 뭐 10만 명이 넘는 사람 말도 있고 뭐 적어도 8만 명이 넘는다. 이런 문제들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도 또 정부가 좀 챙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준비들을 각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부 소속은 아니니까 통일군이 돼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일들이 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딱 적임자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괜찮죠? 탈북민들의 한국 정세 이해라고 하는 걸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정세는 정치 분위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죠? 뭐 이게 정말 자유대한민국 맞아?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탄핵을 한다고 해요. 오늘 오후 4시에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부가 저 국민들의 실망을 시켜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해서 쫓아내는 게 맞을까요? 쫓아내면 누가 이 정권을 잡겠습니까? 너무 잘하시네. 민주당 이재명에게 주는 게 좋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저 뭡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이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내도록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 아내가 잘못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걸 탄핵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무장 해제해버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이재명 좋아하고 좌파가 좋아하고 북한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탄핵은 안 된다, 나라 망칠 일이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썼어요. 잘못한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가 옵니다. 뭐 임기가 5년이니까 지금 2년 반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좀 제대로, 네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있으니 좀 제대로 해서 다시 평가는 제대로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 잘못했으니까 넌 나가, 쫓아내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민주당이 들어오잖아요. 이재명이 돌아오잖아요. 아까도 통진당 얘기하는 통진당도 들어오고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런 가짜 통진당이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절대 안 된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제가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였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웠어요. 이게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정말 싸우겠다 해가지고 별별 방어 다 했어요. 맨 처음에 탄핵되자마자 우선 이제 미국에 전화하고 일본에 전화하고 또 우리 국방부에 연락해서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된다, 기재부에도 얘기해서 나라 이럴 때 경제가 제일 어려우니 그걸 꼭 잘 지켜야 된다. 아무도 지금 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책임져라. 뭐 총리 할 일도 아니고 장관이 책임져라. 내가 그런 과제를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들 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탄핵의 그 위기에서도 우리가 경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뭐 안전사고 난 것도 없고 그 잘 이렇게 됐어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신 차리고 있으면 다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기인데 탄핵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그냥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헌법 재판을 하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걸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부방대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방대의 여러 영역에서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가서 공격을 하고 샤우팅을 하고 탄핵은 안 된다,
막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근데 이런 나라 지키는 일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못 지켜요. 각자들이 알아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좌파가 잘해요. 지난번 탄핵 때도 대통령, 문재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현장에서 막 촛불 집회단보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나와가지고 집회를 막 확산시켜 나갔어요. 이 엉터리 같은 놈들인데 이런 거는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여기저기서 민주당 의원들 이 중에 가짜 의원이 많아요. 부정선거로. 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샤우팅하고 공격하고 그러나 폭력을 쓰면 안 돼요. 불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대번에 이제 우리가 잡히니까 그러나 압착 시위, 압박 시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글들 잘 쓰시잖아요. 이런 걸로 계속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할 일들을 저도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같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국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간첩이 우리나라 곳곳에 다 깔려 있어요. 민주당에도 있고 우리 국힘에도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어디에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장관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정부 검사하고 이럴 적에 북한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도대체 간첩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이제 좀 물어봤는데 확인해 봤더니 5만 명이 넘게 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숫자는 알 수가 없죠. 정말 간첩이니까. 근데 객관적인 자료로는 이 단파 손들이 막 날아다녀요. 지금 하늘에 여러 가지 전자파들이 막 전자파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하여튼 전자파가 날아다니거든요. 거기 다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면 통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북한 간첩들이 쓰는 통신이 단파 라디오였거든. 단파. 이게 이제 여기 안 잡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건 안 쓸 거예요. 그러나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여기 난파된 간첩이 북한에 또 지령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령 받은 걸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령 행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간이 지났다 싶어도 지령 받은 걸 계속합니다. 이게 간첩이거든. 우리가 옛날에 어디에요? 남해가 아니라 동남아의 바다에서 어디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돼 가지고 살던 그 일본 군 이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몇십 년 동안 혼자 지낸 겁니다. 자기는 아직도 일본이 있다. 자기 조국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돼 있으니까 그런 정보가 안 돼 혼자 있었던 거예요. 간첩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첩 잡자고 하는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간첩 잡으면 돈도 보상도 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리고 거꾸로 저놈들은 우리 구석구석에 다 파고 들어왔어요. 요새는 뭐 SNS 통해서도 얼마든지 간첩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좀 정말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걸 간첩 잡는 일을 지금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간첩 행위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간첩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문재인은 딴소리 하던데? 대한민국은 1948년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정식 세워진 정식으로
정립이 된 거는 1948년. 네. 1948년도에 정부도 세워지고 뭐 법도 만들어지고 이래서 세워졌습니다. 그게 건국입니다. 그날이 건국이래요. 근데 1919년도 건국이다. 이 좌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안 맞으니까 서로들 뭐 얘기가 많네요. 본래 건국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1919년에 주권이 있었습니까? 뭐 영토를 우리는 다 뺏겨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 뭐 얼마든지 있지만은 조건이 안 맞잖아요. 이게 다 해결된 게 1945년부터 1948년까지 1948년이 건국이 된 날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처음 이제 대한민국 건국할 때 건국 직전에 해방 직후 건국까지 사이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70%가 넘었어요. 다 사회주의자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겠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나라를 뺏겼잖아요. 해방됐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70%가 사회주의예요. 나머지도 뭐 이제 희귀무리하게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지금 이 좌파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뭐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정말 그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정세는 아주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오늘 또 탄핵이 나고 나면 나는 그걸 안 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이 탄핵 결정이 되지 않도록 또 끝까지 싸워야 되고 앞으로의 우리 길들은 이 우리 싸운다는 거는 싸워서 대한민국을 세워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뭐 잘 사는 분도 계시고 또 못 사는 분도 계셔요. 근데 북한은 다 못 살잖아요. 우리는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는 희망의 길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정말 더 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탈북민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정말 꼼꼼히 잘 챙겨서 탈북민도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기 있던 분들도 대한민국, 우리 국민 아닙니까? 탈북민은 어렵게 또 자유를 찾아온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꼭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가 탈북민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저한테 숙제를 주셨네요. 탈북민이 해야 될 일. 제가 탈북민이 해야 될 일 하나 말씀드렸죠. 통일군이 되자. 통일군이 되자. 아니 난 늙었어. 자,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무슨 말 없어요. 그러니까 늙었다 하더라도 북한에도 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통일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젊은 분은 저쪽에 젊은 사람, 또 부자는 저쪽에 부자, 가난한 사람은 저쪽에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우리가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나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 그러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나 통일군 할 거야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내 비전을 가지고도 준비할 수 있겠죠. 아, 난 북한 가면 이런 일을 할 거야. 통일되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통일군으로서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걸 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더 훌륭한 통일군이 되겠죠.
가만히 있다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해야지? 여러분, 가정주부 여기 가정주부로 일하는 분 계시죠? 그런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다 가정주부예요? 일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뭐 있잖아요. 일하면서 가정주부, 아니 근데 전업 가정주부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통일되고 나면 전업주부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선 집 마련은 어떻게 할 거고, 집에 안 마련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집 문제도 좀 챙겨봐야 되고, 북한 사람들 말이죠. 북한이 통일됐을 때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또 시장은 어디가 싸고, 여러분 물건 살 때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들? 시장 가서, 마트에 가서, 예, 뭐 무슨 시장? 재래시장. 요새는 재래시장 안 가요. 시장 안 가요. 다 쿠팡으로 주문을 해요. 저는 이제 요거트를 많이 먹는데, 요거트를 많이 먹는데 이 요거트를 이제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니까 이거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 그게 어떻게 구하는가? 쿠팡에 전화해서 밤 뭐 한 5시, 이건 밤이 아니죠. 10시, 11시에 해도 그 다음에 새벽에 따와. 이런 거를 북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죠. 또 뭐 지도, 스마트폰으로 지도 이용하시죠?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이용을 못합니다. 아니,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한다고 해요. 내가 이제 우리 나와 같이 일하는 장모님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한 1년쯤 전에, 1년 반. 스마트폰 이용하실 줄 아냐?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한번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 지도 찾기. 티맵이라는 티맵. 그것도 이용 못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 그것도 이용 못해요. 근데 나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위치의 주변에 맛집들을 찾는 거, 그건 아시죠? 네. 어떻게 찾습니까? 있어요. 앱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스마트폰에도 있다고. 그런 걸 찾아가지고 요새도 맛집 어떻게 찾냐 그러면 답이 바로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지만 전화할 때 예약 전화할 줄 아시죠? 네. 예약 전화. 지금 이제 하지만 2시간 뒤에 이게 연락 가도록 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예약 전화잖아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 다 있다고 이게. 근데 그때 가서 연락하려고 하다가 다른 일 바빠서 놓쳐버리면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2시간 뒤에 예약 딱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또 그러고 이제 딱 그때 전화가 이렇게 통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가지고서 이제 쭉 얘기하는 것만 갖고서도 다 안다고 그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삶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통일군 되기 위해서 준비도 하는 겁니다. 제 말의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할 일이 많죠.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행복하죠. 부담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걸 잘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통일군으로 일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기도 굉장히 편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가서 비싸게 삽니다.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싸게 사요. 다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좋은 걸로 딱 골랐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 혹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다시 해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이 다 통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뭐 힘들지 않고 행복하지만 할 일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겠죠. 예.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법무부에 통일본부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시민들이 할 일은 시민들이 또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된 뒤에 이런 통일 고통 없이 편하게 잘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질문에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저 맨 뒤에 손 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딱 법대로 하는 거예요. 네, 질문하시죠. 아니 국민의힘 당대표하는 한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왜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라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그 다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거꾸로 하면 내 생각 먼저 하고 그걸 통해서 나라 뭐 당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똑똑한 사람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똑똑한 사람인데 나는 잘못 판단했다 생각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누가 이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윤 대통령에게 소원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하다고 해서 나라 망가뜨릴 일이라고 됩니까? 답 됐죠?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아이 그럼요. 2016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민주당이 엄청나게 방해했죠. 그런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설득을 하고 회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별로 준비들을 많이 했어요. 탄핵되고 물러나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북한 인권법 인권센터도 만들고 뭐 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만들어진 것도 예산을 안 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망가질지 알 수가 없어요. 북한 인권법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잠깐만 이제부터는 질문을 한 가지씩만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질문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재명이는 왜 감옥에 아니에요? 바로 그게 제가 알고 싶은 예예요. 지금 재판을 5건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가 먼저 판결이 됐어요.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가 뭔지 아시죠?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형을 받았어요. 거기 집행유예가 붙어 있지만 그래도 집행유예 붙어서도 징역 1년 범 아닙니까? 이런 놈이 지금 막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열흘 정도는 뭐 조용하더라고요. 뭐 얘기도 없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두 번째 재판에서 무죄가 되니까 그냥 뭐 자기는 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아니 열흘 전에 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중형을 받았다니까 그럼 자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죄가 났다고 그냥 뭐 자기가 뭐 다 뭐 끝난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어떤 놈이 그걸 무죄로 판결했는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무슨 법
우리법 연구회 저도 잘하시네. 그 좌파 단체들의 출신 인사가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나는 결국 바꿔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이재명은 지금 큰 소리 칠 자가 아니에요.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받았다니까. 난 참 이놈들의 아니 질문 있으면 손 들고 가세요. 잠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고요. 제대로 이제 수사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범죄가 쌓이는 것이죠. 할 말 없는 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아까요 누가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예산이 뭐 570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초에 내려가서 예산이 되면 마지막에 지금 예산 빵못 낸 거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산을 다 빵원으로 한 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지금 막은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일 더 못하게. 윤 대통령. 응?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 정말 무도하다.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우선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둘째는 그래도 우리 정신 차리고 윤 대통령이나 또 우리 당이 또 정부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망연자실 너무 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길을 찾으면 길이 다 있어요. 나한테 물으면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쉽진 않아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저놈들이 법으로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길은 다 있습니다. 아까 누가 여기 또 손 드셨던 분이 계신데 암 환자고 성관이 있던 사람이 그 밤에 다 합의했잖아요. 부정선거, 이재명 부정선거 그 선관위에서 그 부정선거하고 다 합의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왜 돌아가신 분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뭘 나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퍼뜨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거를 퍼뜨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너무 잘해요. 지금도 뭐 좌파들은 그냥 이재명 지키고 또 윤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길거리 다 뭐 자기 돈 들어가면서 저 플래카드 걸고 또 집회 한번 지난번에 탄핵 재판할 때 그 재판할 때죠. 그때 저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보였어요. 제가 그 대법원 앞에 갔는데 우리 편은 보이진 않아. 그럼 다 서는데 그냥 그 일대로 다 해서 숫자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어요. 내가 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됐어. 이 좌파 애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저를 알아보고서 야, 뭐 네가 왜 왔어? 어째 막 또 샤우팅을 해. 저는 하여튼 거기서 싸우면은 싸움이 이기지 못하겠죠. 1대 10만 하고 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무부답, 정면 주식, 당당하게 앞으로. 그랬더니 손대지 못해요. 근데 이제 또 더 나쁜 놈이 있으면 또 공격을 했겠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자들은 저렇게 뭉치는데 우리는 가보니까 한 팀이 있어요. 한 팀이 누구죠? 오화무게라고 한 팀이 한 60명 이렇게 이제 있어요. 들리지도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여기서는 안 되니까 철수해가지고 우리 당의 당 사무실 앞에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이 불법 탄핵 결정과는
거리가 먼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만이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을 뭉쳐야 되는데 아직은 다루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노력 같이 하다 보면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나중에 뭐 계속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기회를 우리 여기 회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싸워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맞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말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행동해야 된다. 그렇다고 칼 들고 나가서 총 들고 나가서 그 싸울 수는 없죠. 그러나 법치를 세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신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저도 피난민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더 지원할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정말 귀한 일 하셨어요.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정말 북한을 건너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 와서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일 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좌파는 지금 여러분이 한 것보다 3배 정도 샤우팅, 3배 정도의 열광을 가지고 박수를 해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로 다른 분이 해주시죠. 장로님 기도가 목사님이나 누가 계시면 장로님이 기도로 해주세요.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 교육원사장님 아니 목사 이사장님 하시죠. 이사장님 하시죠. 이사장님 하시죠. 기억도 이겨야 됩니다. 기어코 이깁시다. 하나님, 이 시대 속의 역사 속에 이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황교안 장로님에게 그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나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일꾼 되어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북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교안 총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시나요? 예. 찬송가도 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송하시나요? 우리 목사님의 선창으로 그 1절만 한번 목사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심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
거칠 것은 나는 확실히